각질 제거에 새 지평을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이게 쓰면 쓸수록 요철이 좋아지니까 화장이 점점 잘 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고 나면 요철 있던 부분이 엄청 매끄러워져요. 피부 관리를 좀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이것만 챙기면 요철이 사라질 수가 있구나. 안녕 두별이들, 오늘은 오랜만에 요철 없애는 방법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요철 없애는 방법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 요철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피부 관리하는 걸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한별두별은 요철이 없을 거야, 피부가 정말 매끈하고 모공도 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철이 생기는 원인과 요철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시면 저처럼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요거 조금만 안 하면 요철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 관리를 좀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이것만 챙기면 요철이 사라질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게 될 겁니다. 이 사진이 당장 며칠 전의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화장도 잘 먹어지고 오돌토돌토돌 햇빛 받으면 막 반사돼서 보였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단 며칠 만에 요철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요철은 우둘투둘 나는 거라서 뭐 한관종이나 좁쌀 여드름까지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요철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철은 이런 요철이죠. 이건 뭐냐면요, 각질 덩어리들이에요. 우리 피부는 주기적으로 각질이 생기고 각질이 탈락이 돼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가 건강하게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이 떨어져 나가야 될 각질들이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계속 엉겨붙어 있게 되면 이게 모이고 모여서 요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각질들은 도대체 왜 탈락하지 못할까요? 보통은요, 지성 피부, 유분이 너무 많으면 그 유분에 엉겨붙어서 각질이 탈락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수분이 너무 부족할 때,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피부에서 유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각질이 유분과 엉겨붙어서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바를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요거는 앞에 있는 거랑 다 일맥상통합니다. 피부의 수분량, 유분량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수분은 없는데 유분이 너무 많이 나올 때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도 역시 유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질이 탈락하기가 힘들겠죠. 여기까지 요철이 뭐고 언제 각질 탈락이 힘든지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이 두 가지만 알아보셨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내가 이래서 요철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뒤에 요철에 효과 봤던 제품들을 소개를 쫙 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하는 피부 습관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떤 제품을 쓰냐도 정말 중요한데, 습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피부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습관 먼저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일주일에 한두 회는 넣어주세요. 각질이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게 피부에 유분량이 많아서 유분과 각질이 엉겨붙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분을 정돈해주는 게 중요한데,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밀크로는 유분기 정돈이 힘들거든요.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는 거기 때문에 이 녹이는 과정에서 유분이 많이 없어지고, 또 저는 이게 각질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요철이 오일을 막 롤링하는 과정에서 각질이 살짝 녹아내려가는 느낌도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일을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물 자주 드셔주시고, 저처럼 머리맡에 이런 쬐끄만 가습기 하나 놓고 주무셔보세요. 자는 동안에 피부 수분 충전을 해줄 수가 없고, 대부분 집이나 특히 안방이 좀 건조한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자는 동안 유분 분비량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기름이 너무 많이 낀다 하시는 분들은 쬐끄만 가습기 놓고 주무시면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땡기는 거, 기름지는 게 줄어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차량용 가습기를 샀는데, 가습기는 저는 닦아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필터를 그렇게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컵이나 생수병에다가 놓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조금 더 간편해서 이걸 사용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클렌징 단계에서 워시오프 팩, 워시오프 세럼, 파우더 워시, 약 알칼리성 폼 중에 하나에서 두 가지를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요 각 제품들에 대한 추천은 제가 이따가 제품 추천해서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각질 덩어리가 요철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각질 제거는 클렌징 단계에서 해주는 게 가장 편하고 효과가 좋아요. 아무래도 워시오프 팩이 스크럽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세고, 워시오프 세럼, 파우더 워시가 저자극
저자극으로 할 수 있고 또 약 알칼리성 폼 같은 경우는 각질이랑 피지 관리를 해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넣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워시오프 팩이나 워시오프 세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하고 약 알칼리성 폼이나 파우더 워시도 1, 2회 정도 하니까 다 합치면은 한 4, 5회 정도는 하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유분기 많은 제품 바르시지 마시고 다섯 번째는 특히나 건조한 부분에 촉촉한 타입의 앰플이나 크립을 2겹씩 발라주세요. 이 피부 습관만 지키시면 요철이 정말 말끔히 정리되고 또 예방까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제품 추천 전에 이런 피부 습관 꼭 지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파넬의 아하 9.12 오미자 도자기 워시오프 세럼입니다. 이건 제가 신상으로 나왔을 때부터 여러 번 언급했었어요. 부드러운 각질 제거에 새 지평을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요즘에 너무 애정하는 제품인데 제가 이거 진짜 기똥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내서 이따 후반부에 그것까지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철 자체가 각질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이미 요철이 있으면 그 각질 덩어리들을 없애주는 작업이 먼저여야 되잖아요. 이미 이렇게 많이 오돌토돌하다면 그거는 약 알칼리성 폼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때는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좋은데 각질 제거 자극적이다, 각질 제거하면 피부 다 상한다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옛말이라고 생각하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저는 요즘에는 정말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워시오프 세럼인데 안에 알갱이도 없고 점도 있는 세럼 형태로 그냥 바르고 1분 있다가 미온수에 씻어내기만 하면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는 세럼이에요. 하고 나면 요철 있던 부분이 엄청 매끄러워져요. 얼마나 저자극냐면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워시오프 세럼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세럼이니까 그냥 바르고 잤단 말이에요. 따갑거나 자극 가는 게 없어 바르고 잤는데도 그 정도로 세럼 자체가 자극이 별로 없는데 안에 알갱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롤링할 때조차 자극이 없기 때문에 방법 자체도 저자극입니다. 맨 처음에 영상에서는 제가 워낙 유분, 각질이 많은 피부이기 때문에 알갱이로 하는 스크럽 제품을 많이 추천드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 써보고 지성보다는 건성이나 수부지신 분들께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 뒤로도 얘를 꾸준히 써보니까 지성 피부의 입장에서도 더 부담 없이 더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면에서 너무 좋았고 또 이게 쓰면 쓸수록 요철이 좋아지니까 화장이 점점 잘 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석대로 일주일에 한 두 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자극으로 피부결 관리가 되니까 진짜 완전 적극 추천이고요. 앞에서 제가 이 제품 기똥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클렌징 오일에 세럼 2스포이드 정도 섞어서 쓰는 거예요. 이 방법 진짜 편하고 좋아요. 저는 각질이 많다 싶은 날엔 3스포이드 정도 섞어주는데 단계를 하나로 합쳐서 훨씬 편리하고 세안했을 느낌도 확실히 클렌징 오일로만 했을 때랑은 결이 진짜 달라요. 어차피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일로 1차 세안을 해라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오일 바르고 롤링하고 씻어내야 되잖아. 그때 그냥 이 세럼 2-3스포이드 정도 해서 해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귀차니즘 심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 단계로 합쳐서 하시는 거 완전 적극 추천이고 특히 이게 세럼 제형이기 때문에 클렌징 단계,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에도 섞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셜 케어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세럼을 한 겹 싹 발라주고 평소에 요철이 고민이었던 부분에 얇은 화장솜을 밀착해서 그 위에 세럼을 발라서 미니 세럼 팩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세럼이 피부에 더 밀착되거든요. 그래서 요철이 더 고민인 부분에 집중 케어해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 제품은 구달의 피그 애시드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파우더 클렌저. 제가 옛날부터 라시엘르 파우더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요즘에는 구달 것만 씁니다. 맞아요. 환승템이 됐어요. 얘로 세안했을 때가 피부가 조금 더 반딱반딱해진다? 유리가 너무 매끈하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얘를 세안을 하고 나면 나요. 얘는 처음에 갰을 때는 알갱이가 정말 두꺼운데 좀 열심히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알갱이들이 다 녹거든요? 굳이 알갱이 파우더시가 아니라 다 녹인 다음에 그걸로 세안을 해도 피부결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굳이 알갱이로 피부 자극을 주지 않아도 요철, 피부결 정돈이 되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포어 스트롱 안에 팥 알갱이 들어있는 워시오프 팩 있죠? 그걸로 한 1, 2주에 한두 번씩 해주기 때문에 그게 알갱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알갱이는 그걸로 하고 그 외적인 거에서는 알갱이 같은 것들을 다 빼려고 요즘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파우더 워시로 저는 이걸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 알칼리성 폼에서는 센 거는 코스알엑스 살리실산 데일리 젠틀 클렌저고요.
조금 부드러운 거는 레이어랩 판테놀 2% 약 알칼리 폼 클렌저. 두 개 다 약 알칼리인데 강도가 확실히 달라요. 기름만 쫙 뽑고 싶을 때는 코스알엑스, 수분 신경 쓰면서 좀 부드럽고 연하게 가고 싶을 때는 레이어랩. 확실히 강도가 높고 바로 각질이랑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길 바란다 하면 얘를 쓰는 게 맞지만 나는 피부가 좀 약하고 그냥 꾸준히 관리하면서 조금씩 피부에 자극을 덜 주면서 없애고 싶다 할 때는 이 제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클레이팩 스트롬. 요거는 한 1, 2주에 한두 번씩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겉에 있는 초록색 클레이는 피지를 흡착해주고요. 안에 있는 팥 알갱이들은 각질을 케어해줘요. 그래서 하고 나면 얼굴이 시원하고 피지가 흡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팥 알갱이들로 요철이 정리돼서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지거든요.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아무래도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이다이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민감하거나 약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저처럼 어느 정도 건강한 피부이신 분들, 각질이나 요철이 너무 많은 게 고민이신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알로에 모델링 팩. 알로에 팩하고 남은 잔여물을 모델링 팩으로 먹여주시는 방법도 괜찮고 그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알로에를 얼굴에 바른 다음에 5분 정도 흡수시킬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됐고 아직 덜 흡수된 것들이 얼굴 위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손으로만 살짝 정리를 해주고 그 위에 모델링 팩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게 요수분 밸런스 잡기 정말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알로에는 브링그린 알로에 사용하시면 되고 모델링 팩은 더여백 푸딩이 모델링 팩이 글루코스 함유가 많이 돼서 좀 더 부드럽고 사막화 없이 탱글하게 확 푸딩처럼 떼진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요. 좀 저렴한 거 찾으신다면 린제이 티트리 모델링 팩.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요즘에 또 잘 쓰는 건데 신제품이거든요. 키일 제품인데 코렉티브 클래리티 액티베이팅 수딩 에멀전이에요. 피부 통계선 보습용 에멀전인데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용량도 100ml로 되게 큰 편이에요. 보통 올영에서 파는 세럼들은 3, 40ml인데 얘는 100ml니까 가격이 8, 9만 원대 하더라도 그게 곱하기 3 정도로 생각해보면 엄청 비싼 건 아니거든요. 얘는 여름에 쓰기 진짜 좋은 게 이게 또 약간 로션 같은 에멀전인데 바르면 정말 유분기가 하나도 없고 마무리가 딱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유분까지 나오는 것도 잡아주는 느낌으로 담백하고 단정하고 말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비추인데 수부지나 지성이신 분들, 특히 여름에 유분 분비 많으신 분들이 피부 통계선 살짝 식히면서 수분 보충해줄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요철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철이 어떤 건지, 요철을 없애기 위한 피부 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요철의 효과본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피부 문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피부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어떤 방식으로 없애야 하는가, 그 방식이 잘 먹히는 제품들은 어떤 것인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순서에 맞춰서 피부 고민을 파악하고 해결하시면 다른 피부 고민이 생기더라도 피부는 다 연관이 있거든요.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